지난 국감 때 홍남기 부총리가 새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가 새 집 알아보기도 전에 이사비조 위로금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집을 파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로금을 예, 예. 세입자에게 주고 전세 난민에서 탈피하신 게 정상적 거래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세를 계속 사시는 거 아닌가요? 이사비조 위로금이 맞는 방향인가요? 원래는 이제 그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사셔야 되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의 위로금을 하고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온갖 저희 지금 편법이 위로금 급행료 이면계약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왜냐면요, 안착되는 장관님, 지금 과정이 이게 필요하다, 청와대 청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나라의 경제 사령탑이라는 분이 아수라장에서 혼자 탈출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위로비는커녕 수십만 원도 없는 국민은 어쩌라고요? 저는 이게 입법의 불비를 편법으로 지금 해결하라고 이 나라의 경제 수장이 몸소 앞장서면서 아까 장관님 그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된다. 임대차 3법 이전엔 됐습니다만 그래 마음껏 법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요. 서로 살벌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저는 지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요. 세금 폭탄으로 병을 주고요. 표 계산 끝난 곳에는 찔끔 약 주는 척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월세 자금, 주택 구입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10조가 편성이 돼 있던데 수도권에서 1억을 줍니다. 전세 자금을.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중위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요.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도권에서 1억으로 전세 얻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56조가 국민이 원하는 돈인지 정권 유지용인지 저는 선심성과 비효율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전세난 기필코 안정됩니까?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 구입에 따른 정책 금융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수혜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짰던 것과 올해 짜는 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꽤 맞추고 거기 들어가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줄어드는데 언제 1억 고수하시면서 그렇게 탁상공론 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건 예. 전세난이 언제 안정됩니까? 기필코 안정된다고 저도 좀 하셨잖아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금융은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최근에 2배 이상 집행될 만큼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서민 유용 활용되지만 두 번째는 지금 서민들은 5억 이하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거 잣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1억이라고 하지만 평균 아파트 중위 전세가가 5억으로 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서민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민을 더 도와주란 말이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전세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제기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그럼 다시 여쭐게요. 있고요. 전세가 아니,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9년도에 저희가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됐을 경우에 4, 5개월 정도의 혼란기가 있었다. 그래도 이번에도 이 제도가 그때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책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의 그 큰 폭의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전세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화할 수 있는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